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사우디는 부유한 나라지만 식량만큼은 해외에 의존했어요. 국토의 95%가 사막. 물은 부족했고 기존 농업 기술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한 연구팀이 말했어요. 흙 없이 물 90% 절약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사막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과연 이 작은 기적이 사막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보였어요. 아침 공기는 의외로 차가웠지만 해가 떠오르면 모든 것이 변했어요. 모래는 이글거렸고 공기는 뜨겁게 달궈졌어요. 이 땅은 아름다우면서도 가혹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이 사막을 보며 고민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유한 나라였어요. 석유 덕분이었죠. 하지만 식량만큼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했어요. 국토의 95%가 사막인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곡물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었어요.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식량 공급 자체가 위태로워졌어요. 몇 년 전 밀 수출국들이 자국 내 공급을 우선시하면서 수출을 제한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됐어요. 식량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사실을요. 사우디 정부는 여러 번 사막 농업을 시도했어요. 거대한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에서 농업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유럽식 온실도 도입했고 대규모 농장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문제는 물이었어요. 사우디는 이미 지하수 사용량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관계시설을 운영할수록 물이 빠르게 고갈됐고 한때 넉넉하던 지하수층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기존의 농업 방식은 물 소비가 너무 많았어요. 생산량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몇몇 시설은 전력 비용이 너무 높아 운영을 중단해야 했어요. 사막의 높은 온도는 기존 온실 설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냉방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결국 경제성이 맞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정부는 아예 해외의 농지를 사들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 사우디 자본으로 농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생산한 식량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기후변화와 현지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농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가혹한 환경에서 대체 어떤 방법으로 농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몇 년째 붙들고 있었어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했고 수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농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제농업박람회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은 작은 부스를 차려놓고 흙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사막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설명한 기술은 기존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스마트팜, AI와 IoT를 활용한 자동화 농업, 물 사용량을 90%까지 줄일 수 있는 수경 재배 시스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자급형 농장. 저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들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건 사막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수치를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현실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실험실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사막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의 팀장인 이지원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사막에서도 가능합니까?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저는 사우디 왕실의 지원을 받아 직접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채로요. 그리고 그 여정이
우리 사우디 농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사막 농업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사우디와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란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저는 물론이고 제 팀 모두 왕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한국의 기술팀과 만났어요.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지원 박사였어요. 그녀는 농업과 I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연구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였어요. 저보다 한참 어린 듯 보였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오랜 경험이 느껴졌어요. 살만 책임자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접 보시면 왜 저희 기술이 사막에서도 가능할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도착한 곳은 한국의 최첨단 스마트팜 연구센터였어요. 그곳은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농업시설과는 전혀 달랐어요. 넓은 유리 온실 안에 가득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바닥에는 흙 한 줌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작물들은 흙 없이 물만으로 자라고 있어요. 수경재배 방식이죠. 이지원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는 신기한 듯 가까이 다가가 싱싱한 상추 잎을 만져봤어요. 놀랍게도 잎은 튼튼하고 수분감이 풍부했어요. 이 기술은 일반 농업 방식보다 물 사용량이 90% 적어요. 물이 거의 증발하지 않고 순환되니까 사막 같은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온도 문제는요? 사막에서는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작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이지원 박사는 준비한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곳 연구소에서는 중동 사막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온도 50도, 습도 10% 이하의 환경에서도 우리의 스마트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자동 차광막과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니까요. 그녀가 안내한 다음 연구구역에서는 실제 사막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대형 실험실이 있었어요. 내부 온도는 사막처럼 뜨거웠지만 온실 내부는 쾌적한 상태였어요. 식물들은 조명이 켜진 온실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시스템은 IoT 센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환경을 조절합니다. 그녀가 손짓한 화면에는 스마트팜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영양분 농도까지.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로도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지원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했어요. 그러자 온실 내부 조명의 색이 바뀌었고 자동으로 수분이 분사되었어요. 보셨죠? 사람의 손을 거의 타지 않고도 최적의 농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감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어요. 실험실 안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막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많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사막에서도 가능할까요? 실험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이지원 박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테스트를 했어요. UAE 사막에서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고 3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우리 기술은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이 기술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실패했던 기억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까? 스마트팜이 우리 사막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직접 해봐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어요. 사우디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어요. 왕실에서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덕분에 예산과 인력은 충분했지만 진짜 문제는 사막의 혹독한 환경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스마트팜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곳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많았어요.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바람, 그리고 물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죠.
살만,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거야. 알겠지? 상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왕실에서도 더 이상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에서 본 기술이 있다면 정말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팀이 도착하자마자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지원 박사와 그녀의 팀은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스마트팜의 핵심인 모듈형 컨테이너 시스템이 차례로 도착했어요. 이 컨테이너들은 단순한 철제 박스가 아니라 안에 태양광 패널, 자동화된 수경 재배 시스템, IoT 센서가 모두 장착된 첨단 농업 시스템이었어요. 덕분에 기존의 농업시설보다 훨씬 빠르게 설치할 수 있었어요. 이걸 조립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묻자 이지원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어요. 모든 모듈이 사전에 조립돼서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팀과 현지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을 시작하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기존의 온실이나 농업시설을 짓는데 몇 달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예상치 못한 모래 폭풍이 들이닥쳤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바람이 온 현장을 덮었어요. 순식간에 시야가 가려졌고 모든 인부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서야 폭풍이 잦아들었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몇몇 구조물이 심하게 손상돼 있었어요. 박사님, 태양광 패널이 모래에 덮였어요. 전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기술팀이 긴급 보고를 했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전력이 끊어지면 스마트팜의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지원 박사는 침착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패널에 자동 세척 시스템을 장착했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스템을 조작했어요. 그러자 태양광 패널 위에서 자동 브러시가 작동하며 쌓인 모래를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패널이 원래 상태로 돌아갔고 전력도 정상적으로 공급됐어요. 이 기능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하자 이지원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알게 됐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농업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라 사막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변수까지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스마트팜의 주요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거대한 유리 온실 내부에는 수경 재배 장치가 설치됐고 모든 환경이 AI로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온실 내부 온도와 습도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고 물과 영양분이 작물에 정확한 비율로 공급되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실제로 작물이 제대로 자라는지 보는 것뿐이네요. 이지원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 성공할 수도 있고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시도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스마트팜 시설이 완성된 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온실을 점검했어요. 이곳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AI 시스템이 모든 걸 자동으로 조절한다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했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이 과연 이 시스템을 견디게 놔둘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씨앗을 심는 날, 저는 직원들과 함께 온실 내부로 들어갔어요. 상추, 토마토, 오이 같은 작물들을 조심스럽게 심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품종들이었지만 사우디 사막에서 똑같이 자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시스템이 나머지를 해줄 거예요. 이지원 박사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면 온실에 가서 작물 상태를 점검하고 AI 시스템의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온도, 습도, 영양분 농도까지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원 하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뛰어왔어요. 책임자님, 싹이 났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온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기적 같은 광경을 봤어요. 수경재배 장치 위에서 작은 초록색 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모래바람 속에서도 이 작은 생명이 살아남았어요. 정말 해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어요. 며칠 후 갑자기 강력한 모래 폭풍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전보다 훨씬 강한 폭풍이었고 이번에는 스마트팜 시설마저 위협할 정도였어요. 바람은 온실 유리를 때렸고 태양광 패널은 모래에 덮여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졌어요. 박사님, 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이 모래에 덮였습니다. 기술팀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폭풍이 너무 거세서 불가능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실내에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비상전력 시스템 가동하세요.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해요. 이지원 박사가 빠르게 지시했어요. 다행히 스마트팜에는 비상 발전기가 있었어요. 덕분에 온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였어요. 폭풍이 가라앉자마자 우리는 바로 현장으로 나갔어요. 태양광 패널 위에는 두꺼운 모래가 쌓여 있었고 일부 센서는 기능을 멈췄어요. 하지만 다행히 주요 구조물은 무사했어요. 저는 곧장 직원들을 불러 복구 작업을 시작했어요. 태양광 패널 자동 세척 시스템을 가동하세요. 센서 점검도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팀과 현지 직원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자동 세척 기능 덕분에 태양광 패널은 다시 깨끗해졌고 센서들도 빠르게 교체됐어요. 불과 하루 만에 우리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구했어요. 살만 책임자님, 스마트팜이 완전히 정상 작동합니다. 기술팀의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래 폭풍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 스마트팜이 진짜로 사막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며칠 후 국왕님께서 직접 스마트팜을 방문하셨어요. 온실 내부에서 무성하게 자란 채소들을 보며 국왕님은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군. 국왕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생각하니 감격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시설 옥상에서 사막을 바라봤어요. 멀리서도 스마트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막의 미래가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사막의 작은 기적은 빠르게 사우디 전역에 알려졌어요. 국왕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확대를 결정하셨고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전국 곳곳에서 스마트팜 시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실패와 도전,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경험 덕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몇 달 후 시설 주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팜에서 사용된 물이 일부 배출되면서 온실 주변의 습도가 아주 조금 증가했어요.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지만 직원들은 가끔 온실 근처에서 작은 풀들이 돋아나는 걸 발견했어요. 과거엔 모래만 가득했던 땅이었는데 이제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박사님, 이거 보세요. 온실 근처에서 작은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제가 놀라서 묻자 이지원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그렇죠.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미세한 습기와 물이 아주 작은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할 순 없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사막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문을 듣고 이웃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UAE, 카타르, 쿠웨이트에서도 우리 시설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했죠. 그들은 모두 스마트팜의 성공에 놀라며 자신들의 나라에도 이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국왕님은 제다에 스마트팜 혁신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사막 한가운데 생겨난 이 작은 희망은 이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되었어요. 사람들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젊은이들이 농업과 첨단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스마트팜은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진로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서도 초중고 과정에 스마트 농업을 배우는 내용을 추가했고, 많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러 우리 스마트팜 시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 시설 옥상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붉은 해가 천천히 사막 너머로 사라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그때 이지원 박사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살만 씨, 정말 멋진 일을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박사님과 한국팀 덕분이에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저 기술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기술을 믿고 도전한 건 여러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모두의 믿음과 노력 덕분에 이 기적이 가능했어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저는 그때 박사님께 물었어요. 박사님, 이 스마트팜이 정말 사막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에요. 당장은 아주 작은 변화지만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 이 작은 씨앗이 점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작은 기적이 사우디를 넘어 세계 곳곳의 사막으로 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요. 사막의 미래를 바꾼 이 작은 씨앗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작은 싹, 그것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태양은 뜨겁고 땅은 척박했지만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어요.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믿음이 만든 기적이었죠. 미국의 농학자 노먼 볼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아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곡식 한 알에서 시작된다. 사막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언젠가 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듯 포기하지 않는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죠.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이 있었나요? 하지만 끝까지 도전해 결국 해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